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주요 경합지였던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당선인 확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꾸준히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연방소송 자료를 토대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와 남부 선벨트 주요 경합지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절차를 밟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 캠프 측도 이에 대응해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편 언론은 대통령 참모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해 패배 인정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버 법무장관이 어제 연방 검사들에게 선거 부정 조사 지침을 내린 이후 법무부의 선거 범죄 책임자가 사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바 장관의 지시 몇 시간 만에 선거 범죄 관련 기술을 담당하는 리처드 필거 법무부 선거범죄 과장은 그의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바 장관이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이 확정되기 전 부정선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40년 된 원칙을 깨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 장관은 앞서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보낸 메모를 통해 실질적인 선거 부정 혐의가 있다면 선거 결과 확정 전에 조사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에 에스퍼 장관을 해고했다며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장을 장관 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경질은 대선 패배가 확정된 지 48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예스맨으로 불렸던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월 인종차별 규탄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계획에 반기를 들다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북대서양제약기구 나토를 놓고도 대립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예방률 90% 달성 소식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화이자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지난 뒤에야 이 같은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식품의약국이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사실을 염두에 둔 듯 FDA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찍 발표했어야 한다는 글을 트윗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은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밤라니비밥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12세 이상 몸무게 최소 40kg 이상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12만 5,759명, 사망자 64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042만 2,026명, 누적 사망자 24만 4,44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는 1,573명, 사망자 14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 8,560명, 누적 사망자 수는 1,563명, 확진율은 10.6%에서 11.4%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윌과 켄터키 카운티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남부의 지역 7, 듀페이지와 케인 카운티를 포함하는 지역 8, 그리고 지역 5에 2단계 제한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2단계 조치는 레스토랑과 바에서 테이블당 6명, 회의 및 각종 모임은 최대 10명, 단체 및 레크레이션 활동은 실내외 모두 25명 또는 전체 수용 인원의 최대 25%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만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될 경우 재택 명령 단계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1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을 선정했습니다. 언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 세계인들의 삶을 흔든 락다운이 콜린스 사전의 2020년 단어로 뽑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린스 사전은 락다운의 정의를 여행, 사회적 거리,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어의 사용률은 전년 대비 6,000% 급등했습니다. 지난 8월 캐나다에서 AR-15 소총으로 두 사람을 쏴 숨지게 하고 세 번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카일 리튼하우스의 어머니가 아들이 시내로 가는 것을 알았다면 막으려 했겠지만 그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후 많은 사람이 17살인 카일의 부모가 그의 의사결정과 정규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세아의 헐어머니인 웬디 리튼하우스는 아들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지만 그가 사용한 무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트리븐이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사용한 총기를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현재 기소 중인 친구들을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으나 아들의 총에 맞아 사망한 가족들에게는 동정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결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7대 하원에서 최소 24명의 프로라이프 공화당 여성 의원들이 선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116대 의회에서 활동한 공화당 여성 13명보다 거의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이며 저명한 복음주의 목사인 해리 잭슨 주니어 감독이 어제 6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벨스빌에 있는 홉 크리스천 교회가 웹사이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는 성명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해리 잭슨 주니어 감독이 2020년 11월 9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려드리게 된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며 지금 잭슨 가족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사생활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게시했습니다. 홉 크리스천 처치 관계자는 잭슨의 사망 원인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34도. 내일 기온이 40도대로 대폭 내려간 쌀쌀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2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31도. 금요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3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상준이었습니다.